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가 메인 MC를 하고 있는 하이엔드 소금쟁이, 역시 이찬원 씨 때문에 이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 역시 굉장히 유익한 방송입니다. 이 하이엔드 소금쟁이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방향의 코멘트, 또 하나는 소비 방식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을 교정해주는 역할, 이 두 가지를 지금 주 컨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발전적, 하나는 자세 교정, 수정을 목표로 하고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다.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거운 경제 주제를 가볍게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하이엔드 소금쟁이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다 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대단하다, 똑똑하다, 정말 우리 때에는 그 나이에 20, 30대에 아무 생각 없이 het짓거리만 하고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미래를 잘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앞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참 대한민국 희망적이다. 희망이 크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대되어진다 하는 희망을 이들 젊은이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날로 발전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우리의 평균 수명은 70세에서 어느새 100세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의 생활을, 수명이 이만큼 연장된 만큼, 한 30세가 연장된 만큼 우리가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아니면 다시 재설계할 수 있게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속여왔다는 자녀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고, 또한 어머니들은 잔소리꾼, 대화의 대상이 아닌 일방적인 잔소리를 끓여붓는 잔소리꾼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 엄마들에게 많이 속임을 당했다, 즉 자녀를 속이는 사람, 이런 이미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엄마 사이에 불신이 크다 보니 머리가 조금 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머니 말이 안 먹히기 시작한다. 이 안 먹히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죠. 나는 엄마 믿을 수 없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너의 엄마야 라는 이러한 서로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사춘기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우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번에 소금쟁이 16호가 출연했죠. 55세 7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62세 때 은퇴를 하는데, 이분은 줌마 페스티벌, 즉 이걸 다이어트 댄스라고 그러죠. 이 다이어트 댄스는 미국에서 창시자가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줌마 댄스, 헬스클럽에서 이 줌마 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6년 전부터 주말이면 이 줌마 댄스 있는 곳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5세 먹은 이분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거실을 헬스장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운동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한의학에도 관심이 많고 신학에도 관심이 많고 태권도도 했고, 지금은 자가로,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다 갚고 지금은 자가입니다. 30대 미국에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아마 여자를 사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취미 활동이 확실하니까 여자를 사귀는 것에 큰 의미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희망은 은퇴 후 체육관을 개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워낙 좋아하고 잘하는 거니까 아이템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7년 후에 1억을 조금 모으면은 체육관을 챙길 수 있었는데, 개업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3천만 원이 더 1억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워낙 근면하게 생활하는 분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운영해도 실수 없이 잘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내년에는 또 미국에서 열리는 줌마 댄스 본국에서 열리는 그곳에 보너스로 여행도 다녀오라고 권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쟁이 17호, 중3, 초4 두 아들을 뒀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초4는 한 달 용돈 10,000원, 중3은 10만 원을 주는데 그 용돈 중에서 무조건 50%는 저금을 하도록 그렇게 엄마가 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잘 따르는 두 아들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아들들이 워낙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용돈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것을 아마 컨설팅 받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예고 방송을 해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는 우선 얼마가 좋은지 아이들에게 우선 물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필쌤도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죠. 우선 물어봐라.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그리고 용돈을 줄 때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용도 계획서, 용돈 사용 계획서를 내게 하고 그 용돈을 쓴 다음에는 용돈 사용 결산 보고서를 받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필쌤이 하는 코멘트하고 저의 코멘트가 어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방송을 보면서 제가 뿌듯했었습니다. 아, 내가 비전문가인데 우리의 상식은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고를 한다면 그것이 정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터져 나오자 우리 이찬원 씨와 양세형, 양세찬 씨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당했다. 특히 세뱃돈을 많이 착취당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 쏟아냈습니다. 양세형 씨는 30년 동안 이 세뱃돈을 엄마한테 빼앗기고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이찬원 씨는 20년 동안 이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즉 어렸을 때 엄마에게 당한 그러한 복잡한 심경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엄마,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닥쳤을 때도 엄마 하고 놀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DNA는 온통 엄마로 차 있다. 용돈을 줄 때 가장 먼저 상의할 것은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면 좋겠느냐, 현금이냐 카드냐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 지급 방식은 뭐 카드가 관리가 잘 된다 그러는데 기왕 용돈을 주고 너무 감독을 하고 하면은 서로 불신이 생겨요.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속이게 돼요. 맡겨서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엄마는 아이들하고 비교적 대화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이들 교육 방법이 이 엄마의 경우에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소금쟁이 18호, 이제 사회생활 2년 차인데 30살 안에 1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 달 봉급이 190만 원도 안 되는데 187만 원인데 이거 다 용돈으로 써도 부족할 바에 이 30대 안에 1억을 모으겠다는 이 당찬 교육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자기를 쪼으면은 또 너무 사고가 옹색해지니까 뭐 수목금에 또 저녁 12시까지 알바까지 한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 알바를 해두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사회성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은 그것이 바로 자산이기 때문에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알바는 좋은데 너무 자기를 코너로 몰면은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필쌤은 너무 자기를 옹색하게 그렇게 다그치지 말고 증액저축 처음에는 매월 50만 원 하다 내년에는 60만 원 하고 이렇게 점점점 이제 저축 금액을 늘려가는 건 본인의 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또 이렇게 저축을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서 자발적으로 절약하는 정신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옹색하거나 괴롭히면서까지 저축은 하지 말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 숨구멍을 틀어주면서 저축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아주 지혜로운 필쌤의 컨설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이죠.